오늘 강의 내용은 일체 중생들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하는 생태학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나는 다른 저서에서도 인간 생태학이라든가 사람이 생길 때의 오장육부가 어째 생기는 얘기로 잘 설명했지만은 먼 훗날 내 후학들이 내 책을 총체적으로 정리할 때 참고가 되라고 한 것밖에 안 돼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3일간 요번에 강의한 내용도 로스킹 박사님 때문에 박사님에게 큰 기대를 하고 또 내가 박사님에게 꼭 이 부처님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간절한 개인의 어떤 소망으로서 이 3일간 강의를 했습니다. 로스킹 박사님은 옛날에 성불하신 부처님네보다도 훨씬 더 이 세상에 그 모든 성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옛날에 부처님 같은 세존 어른도 오늘날 이 휴대폰이라든가 이 정보 매체와는 상상도 못하는 부처님의 그런 위승력 공덕이 있지만은 그 일체 중생들 알아듣질 못하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부처님은 말씀을 하면은 시방세계 재불세계에 다 들린다 이랬거든. 우리나라 뭐 조그마한 지구촌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보는 하늘에 티끌같이 많은 저 별들의 세계까지만 들리는 게 아니고 부처님 세계라 하면은 상상을 못해요. 일불국토라 하면은 얼마나 그 부처님 세계 거리가 뭐냐 이럴 때 중생의 머리로는 상상을 못한다는 게요.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이런 부처님의 세계까지도 부처님 음성이 다 들린다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게 정보 매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 부처님들의 그런 위신 공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자제품 이런 덕택에 오늘 로스킹 박사님한테도 제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 첫 시간에는 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마음의 생원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마음의 생원설을 얘기하자니까 실상 얘기를 아니할 수 없더라고요. 그 실상이 바로 청정묘각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청정묘각이 뭐냐 이랬을 때 박사님은 온 인류에게 꼭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환히 아는 자가 아니십니까? 마음이 마음을 안다면은 눈이 왜 지 눈을 못 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은 온 인류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짐승은 제하고 사람만은 자기 몸과 마음을 환히 다 알아요. 그 아는 자가 누구냐? 그게 묘각이고 각성이고 그걸 우리는 부처라 해요. 그 부처 불자가 본래 보는 자입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환히 다 본다 이래서 보는 자라 이래요. 그래서 내가 실상 얘기를 했고 그 실상의 빛이 얼마나 밝으냐 하는 얘기는 경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부처님이 말씀한 겁니다. 태양의 10조 배 왔다고 이랬거든요. 저도 실컷 좀 봤지만은 그 태양의 빛 가지고는 어떻게 비유가 안 돼서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10조 배 발달하는 얘기로 그 발달은 증거를 박사님은 온 인류에게 어떻게 꼭 전해줬으면 좋겠는가 하는 제가 이 세상에 그 변정법으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태양빛이 아무리 발달하자면 세상 만상은 환하게 다 드러내 보이지만은 우리들이 쓰고 있는 마음은 하나도 비출 수 없다 하는 이걸 비유로 하시면 정확합니다. 박사님, 온 인류에게 이걸 반드시 깨닫게 해주세요. 자기 내면에 깨어있는 각성을 이걸 설명을 안 하니까 지가 쓰고 있는 마음은 더 캄캄하게 모를 뿐더러 마음도 모를 뿐더러 지 마음이 이게 부처인가 신인가 지가 뭐 주인 전부 이 세상의 절대자인 줄 알고 살아요.
그리고 이걸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순응경에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만은 종교의 본래 속성이 안 그렇습니까? 종교의 진리는 이 중생들이 알면 안 됩니다. 알면 안 되면은, 알면 어떻게 되느냐? 모이질 않고 호기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종교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이랬을 때 좀 지나친 얘기라고 내가 알면서도 말씀드립니다. 중생들을 전부 무지하게 만들었어요. 신이 네가 네 자신을 아는 자가 신이다 하면 될 낀데, 네 뭔가 마음을 아는 자가 바로 부처다 하면 될 낀데, 아니 거기 부처라 하면 전에 누가 가겠느냐 말이야. 거기 신이라 하면 저 하늘에 있다가 함께 미쳐가 쫓아내 바깥에 나갔지. 지 안에 네가 깨닫고 하는 그 각성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하면 될 낀데, 이게 교수님한테 내가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인간들은 생태학의 본질로 들어가기 전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간절히 로스킹 박사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일체 중생들이 깨닫고 아는 각성이 바로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요. 왜 서양 서구에서는, 영어권에서는 묘각이라는 말을 표현한 글자도 없고 표현도 못합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막연히 신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박사님은 일체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지 자신을 깨닫고 아는, 환하게 깨닫고 아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마다 다 깨닫고 아는 각성이라 하는 걸 반드시 집어주세요. 이 늙은이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힘이 없습니다. 박사님은 가지고 계신 엄청난 나름대로 학덕이 있기 때문에, 학덕이란 게 이 세상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해가지고 박사까지 받아가지고 세계에서 인정하는 어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발언권이 있는데, 나는 내 말이 아니고 부처의 말씀이라도 누누이 그랬는데도 우리 같은 이 불교권에 있는 사람도 내 말을 안 믿어요. 경전에 있는데도 안 믿어요. 볼 생각도 안 해요. 책에 있는데 보지도 않아요. 경전도 안 보라 해요. 그래서 노스킹 박사님, 지금부터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느냐, 생태학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청정묘각이라고 하는 묘각이, 청정 이 말걸 정자입니다. 청정묘각은, 이 묘각은 박사님들은 수학물리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학물리로는 입자분어, 입자분어 마이너스 10조분어 1mm라고 합니다. 10조 분어 1mm. 이게 물리학자들이 알고 계시는 경미 단위를 입자라고 합니다. 입자는 10조분의 1mm인데, 이거는 세계에서 유명한, 특히 물리학계에 유명한, 영국에 유명한 이 물리학자 박사님이 입자를 설명하셨고, 그 입자는 사념이라고까지 말씀하셔서 내가 얼마나 그 양반을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책에는 기록 잘 해놨는데, 지금 이래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88살이가 되어놓으니까 이제 오늘만 하고 강의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흔하게 알고 만날 쓰고 만날 말했던 그것도 찰나찰나에 깜빡깜빡 잊어먹어. 나는 이식치매라 이랬는데 이식치매가 심해요. 이래서 나이 많으면 강의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잘 적어놨기 때문에, 영국의 유명한 그 박사님, 물리학 학회 회장도 하셨습니다. 이 양반은 입자를 사념이라 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시고 이 세상 학교에서 떠났어요. 어디 가서 어떻게 살다 가시는 건 모르겠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대보살인 줄 압니다. 10조분의 1mm 분의 마이너스 18성에 뭐가 있냐. 우리 쓰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이래서 중생은 마음을 까맣게 모릅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 분의 심자라고 합니다. 나는 심자. 심자 분의 마이너스 21성에 이 청정묘각이 있다는 걸 반드시 박사님은 잘 이미 유출해서 세상에 전하는 데 노력해 주십시오. 산에서 뭐를 깨달았다 하고 뭐를 알았다 하는 양반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지구촌에 상당히 많이 왔다 갔어요. 근세에 왔다가 나진시 같은 분도 참 보통 분은 아니지만 이 묘각에 대한 얘기는 한 말씀도 언급 못하고 가셨어요. 청정이라는 말 자체가 입자분의 마이너스 18성에 있는 마음의 분자분의 심자분의 마이너스 21성이 청정이라는 걸 꼭 박사님은 잘 기억해 두시면서 세상의 법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종교는 신이라는 거룩한 높은 차원으로 가려하면은 세세생생에 두고 비우고 비워야 돼요. 자기 몸과 자기 몸도 세세생 남을 줘야 되고 목숨도 남을 위해서는 세세생 남을 주는 예수님이나 성인들이 자기 목숨 주는 거매로 우리나라에도 강제구 소호령 같은 사람은 대입 때 부하들이 던진 술통이 떨어지는 걸 보고 아들 다칠까봐 자기 몸을 갖다가 안아가지고 그 부하들은 하나도 안 죽고 자기는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 군에 가면은 강제구 소령이라고 1계급 턱진도 돼가지고 비서도 서 있어요. 이게 왜 그게 진리냐? 비우고 비우는 쪽으로 끝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재물을 갖다가 이게 세 개를 반드시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구세도사는 자네 누나는 참 구세라만 옛날부터 상스럽다 이 소리라. 옛날부터 상스러운 전생에도 수행을 많이 했어. 그 상스러운 보살대 늦게 자네 누나를 만났는데 자네도 오늘 이 얘기를 잘 듣고 자기 자네 몸과 목숨을 버리는 일을 끝없이 해. 재물이고 뭐 없는 놈을 자꾸 주고 뭐라든지 해가 난 밤이기 주는 거 하고 이래. 우리나라도 자네도 더러운 세상 보고 살아요. 이 더러운 세상 보라고 정치하는 저놈들 보라고 순 도둑놈들. 자, 이거는 반드시 이걸 설명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벌써 이 말씀을 드려야 인간 생태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마음을 생각하는 청정묘가 그 빛의 태양의 10점에 맞다 하는 묘가 그 각성의 빛의 그늘로 생겼다 이래서 마음이라 한다는 것도 마음이란 말도 제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이 글마자에다 그림자 음자를 써서 마음이라 이렇게 밝히고 가요. 지금 학자들도 그렇고 절에 있는 큰 스님들도 만날 이 심자 써가지고 이게 심은 뭐냐면 네 심장이 그거와 똑같이 생겼어. 네 심장이 상대되고 하대되고 이래 똑같이 이래 생겼어. 이거와 똑같이 생겼어. 사람의 심장이 중생이 갖고 있는 심장을 써가 이리 심자 써요. 심을 자꾸 마음으로 딱 착각하는 기라. 자, 청정명화 빛의 그늘로 생긴 그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마음이 생길 때 모습이 우리나라 태계고 같다는 걸 내가 설명했지요. 마음의 생건을 설명해서 내가 이미 유초의 논리학으로 내가 잘 풀었다. 쉽게 말하면 변증법으로 내가 푼 게 뭐냐. 태양이 넘어갔을 때 태양은 넘어갔지만은 하늘의 정천에는 서천에는 황금빛으로 황홀한 걸 모두 많이 봤다. 이게 저녁 노을이지요. 이 현상을 갖다가 지금 경주
불국사에 가면은 불국사 대웅전 앞에 자하문이라는 걸 거룩하게 장엄해 놓은 걸 내가 보고, 나만 이 세상에 마음이 생긴 생원세를 태양의 빛 그림자 저녁 노을로 비유를 나만 한 줄 알았더니 이미 옛날 우리 선지식들이 그런 의미를 남해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풀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자하문이라는 걸 커다랗게 해놨지만은 자자가 거기 붉을 자자고 하자가 우리말로 저녁 노을 하자라고 해요. 이 내 학설과 똑같은 얘기거든. 여기서 묘가 그 청정묘가 빛의 근원으로 생긴 마음의 그 속성이 세 가지 있다 하는 거, 마음의 속성 세 가지가 이식, 잠재의식, 무의식이라는 걸 내가 설명을 잘했고, 이식은 우리들이 평소에 쓰는 깨어있는 각성이고, 잠재의식은 요리조리 생각하는 기고, 무의식은 이거는 우리 잠자면 우리가 모르는 이걸 무의식이라 한다 하는 걸 설명을 잘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속성이라. 마음의 속성 세 개가 이것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동함이 생겼다. 마음이 고요해서는 허공이 생긴 얘기를 자세히 했고, 동하는 걸 풍동, 이 하는 바람에 풍을 동이라고 합니다. 바람다. 동함께 바람이 난다. 풍동을 목이라고 해요. 이게 목이 생기가지고 목에서부터 또 어떻게 우리가 오행에서 제일 어려운 게 금입니다. 지금 세계 온갖 물리학자이나 대박사, 우박사도 금은 몰라요. 금은 생원을 까맣게 몰라요. 다른 거는 단에 두고라도 지금 현재 오행을 역학한다는 사람들이 오행에 나오는 목을 갖다 저 나무락해요. 그러니까 이까지는 내비두고 그 차원, 너무너무 어리석은 그 차원 얘기는 내비두고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자세히 들어두시면 좋은 게 뭐냐, 여기서부터 동하면서 정 고요해가지고는 무변 허공배가 됐고, 정은 허공배가 됐어. 허공이 됐고 동해가지고는 뭐가 생겨? 오행이 일어났다. 동해가지고는 여기서 오행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느냐, 청정묘가 그 빛이 마음이 고해서 생긴 무변 허공계를 자꾸 비추는 과정에서 마치 하얀 빨래를 갖다가 빛을 보면 누렇게 뜨는 거매로 허공이 누렇게 검색으로 변하면서 허공 가운데 자기장이 생긴다. 이 자기장이 금이다 하는 거. 이 자기장이 있다는 뭐냐, 우리가 허공을 마치 보면 지금 마치요. 이게 자기장이라. 자기장이 없으면 새고 뭐고 하나도 못 날라. 비행기고 뭐 하나도 못 날라요.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 들어간 보살들은 노석경 박사님께서 깊은 명상에 들어가는 공부를 조금만 깊이 하시면, 박사님은 37, 21일이면 불가사의 신통이 일어납니다. 우주의 자기장을 꼼짝도 못하게 다 먹어버릴 수 있어요. 뭐 원자탄이고 뭐고 어쩌고 저쩌고, 세계 만유는 이 우주에 많은 천체라는 건 전부 허공에 의지가 있어. 허공도 어디에 졌냐? 진공, 자기장에 의지가 있어. 자기장에 의지한 데가 없어. 의지한 데 없는 무주의 어떤 각성의 경계에 들어가 버리면은 시방세계를 털어구멍에 다 넣고 다녀. 요거 박사님한테 힘잘 드리는 겁니다. 자, 동과 정이 생기면서 동하면서 뭐가 오행이 일어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오행이라 하죠. 오행. 이 오행에도 지금 우리 몸에서도 오행이 있는 걸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하는 생태 학설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속에서 사람이 될 때에 이게
내가 제일 많이 이 세상에서 그리는 그림이 신구 강의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여자의 히프를 내가 많이 그렸습니다. 여자의 성기를 점잖게 유식한 문자 쓴다고 세계적으로 지금 영어도 보지란 말이 있지. 있는데 성기로 쓰고 있지. 보할 보자 손가락 진짜 써요. 보지. 남자의 성기는 자지라 이래요. 이것도 역시 손가락 진짜라. 내가 오늘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박사님이 온 인류를 구해해 주실 그야말로 원대한 대원을 품으셔야 되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종교냐 뭐냐 이랬을 때 종교가 뭐냐 이러면 자지보지입니다. 왜 그리 고상한 문자 씁니까? 에? 중생의 축생만 제하고는 고등동물은 전부 손가락 가지고 자기 성격에 장난해요. 짐승은 못해요. 그래서 이 손가락 진짜를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박사님한테 내가 뭘 부탁하느냐 하면은 저는 이 세상에서 나와서 종교가 뭔가를 깊이 깨달은 게 내 성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성자들은 성기를 추상끝이 뭔지 알았겠어요. 왜? 일체 중생이 생로병사에 걸려 고통받는 거는 전부 암놈 쑥놈이 붙어서 거짓하는 데서 이 세상의 모든 고뇌, 생로병사라 하는 고뇌가 끝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를 추상끝이 서로 면하락해서 예수님도 남자 여자를 멀리해서 지금 신부 수녀가 있고 저래도 비구 비구니가 있고 이렇지요. 내가 그래 이 나라 의학자들이 이놈들은 헛소리 자꾸 하는 걸 보고 내가 화가 나서 욕도 많이 했고 책도 썼지만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가 너만치 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섹스 해야 되나? 너 그런 망을 할래? 망어째 걸린대. 이것도 대망어째 걸린대. 대망어째는 뭐냐? 죽으면 바로서 무간지옥이라. 이 지구촌의 지옥도 너가요. 땅에 우리 사는 땅속에도 지옥이 있어. 1500km 더 가면 펄펄 끓는 용암이 있어. 그것도 가요. 그런데 여기도 안 가요. 타반국 들어가요. 그래서 박사님한테 뭐 말씀드리느냐면 왜 손가락 진짜 썼는가 이걸 박사님은 꼭 전해줘서 이 세상 인류에 깨쳐주셔야 됩니다. 자지보지가 설 때 손가락 가지 말고 그 손가락은 미간에 대라가 내 시를 써놨습니다. 미간에 딱 대라. 미간에 대고 성적이 성문이 흥분이 일어날 때 욕구가 일어날 때 지금 미간에서 달과 해가 환하게 뜨는 걸 연상 심리로 하면은 관상을 하라. 해와 달이 뜨는 걸 관상을 하라. 이 관성법이 지금 뭐냐 일찍이 인도에서는 남녀간에 여기에 14세가 넘으면 빨갛게 점을 찍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성초로 가는 명상관법입니다. 그게 관법에 여기에 심지로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점을 동그랗게 점을 찍었어요. 태초에는 성철로 가는 길로 그렇게 하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인도나 지금 티베트나 태국이나 가보면 모두 찍고 있으면서도 그게 뭔가를 설명을 이상한 부적이라 뭐 귀신 쫀다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성초를 하는데 명상으로 가는데 여기 미간에다 손가락 대고 일산간 월산간을 하라는 것을 박사님은 꼭 가르쳐 주세요. 제가 스님이 안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성직자 길을 안 간 이유가 거기입니다. 꼬치가 내 말 안 들어요. 왜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합니까?
자기 밑에 성기가 자기 말 안 들으면은 아니라서 옷 벗고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손가락 가지고 이 장난하는 걸 사함이라 이래 있어. 사함. 너 옥에 가면 사함하지 마라 이래 돼 있어. 음행이 아니라. 음행은 남녀간에 붙는 거지만은 사함은 자기 손가락에 장난하는 기라. 자기 행위하는 기라. 이것만은 우리 교수님이 세상에 좀 제대로 전해주세요. 혼자 아무리 피를 타고 얘기해도 책도 쓰고 해도 책도 안 봅니다. 자, 왜 이렇게 성기 얘기, 성기의 고유명사입니다. 이게 내가 만든 말도 아닙니다. 박사님,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라 한 줄 압니까? 나보고 보지자지락 하면 천박한 말이라 이래요. 그래 맞다. 내가 성이 천가다. 그래 천박하다. 그래 내가 만든 말이냐? 어이? 보지자지란 말이.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요, 마음의 생원설은 청정묘각의 그늘로 생긴 걸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그 마음이 청정묘각에 생긴 마음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이것을 오늘날 유전자 학설에는 DNA라고 합니다. 마음의 속성 세 개,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을, 의식을 D라고 하고, 잠재의식을 N이라고 하고, 무의식을 A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날 유전 박사들이라도, 의학 박사라도, DNA 속성이 거기 뭔가를 이렇게 점유로 밝힌 사람은 없고,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 묘각을 못 봤기 때문에. 묘각을 전년 노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음을 볼 수 없지. 마음의 속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 얘기를 또 왜 하느냐. 여기가 성기로 들어갑니다. 성기를 통해서 그 쑥놈의 남성의 DNA가 들어갑니다. 이게 마음의 속성 세 개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박사님 잘 아시지만은 남정네가 한 번 쏟아내는 호르몬 속에는 20억 개가 넘는 적충이 있다 하는 걸 의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더 큰 눈으로 보면 그보다 더 많습니다. 우주를 꽉 채웁니다. 그 생명체가. 자, 한 번 성기를 통해서 성기를 통해서 어머니 자궁으로 이게 들어갑니다. 호르몬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호르몬 속에는 뭐가 있냐? DNA가 있는데 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DNA가 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사람 되는 얘기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박사님도 아다시피 세계에 이 많은 깨알같이 많은 국토의 학자들이 있고 박사들이 있는데 숫자를 갖다가 우리말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칸은 그 자기 나라 말 나는 이미여 엄이라 성이라 하는데 이렇게 성으로 이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박사님은 잘 하실 겁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촌을 가지고 계시고 한국 사람과 더불어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하시니까 우리나라만이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는 걸 잘 하세요. 바로 이
숫자를 고유명사로 그대로 일리는 그 쉽게 말하면 소리성, 성의 뜻이 뭐냐? 바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생태학이 된다. 이 소리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읽고 있는 1, 2, 3, 4 하는 거 이거 가지고는 그건 그냥 하나, 둘, 셋, 넷 우리 한국에서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냥 1, 2, 3, 4 이 뜻이지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생태학설로는 말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숫자를 읽는 그 음성의 의미로 들어가면은 지금 의학 박사들이 특히 산부인과에 있는 산부인과 과장이나 산부인과 박사들은 내 얘기를 잘 듣고 저놈의 영감 말이 맞나 틀리나 확인을 하세요. 첫날 남녀가 붙어서 하룻밤 자고 나서 자고 나면 이게 1개월 부부가 서로 만나서 섹스한 게 1개월 안에는 일을 하나라 하는데 왜 하나냐? 한국말로는 하나란 말은 일체 모든 존재의 불가사의를 하나라 합니다. 또 하나라 하는 것은 본래 근본은 하얗다, 맑다,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이 우주를 하나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건 다 내비두고 어째서 하나가 되느냐? 한국에서는요, 일을 하나 뭘 하나 하나 마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 마나. 결혼해서 첫날 밤 자고 나서 한 달까지는 뭐가 하나 마나 포가 안 나요. 박사님, 한국말의 말 속에는 이렇게 숫자 1에는 음과 성과 음의 이런 무량의가 있습니다. 하나 말할까 포가 안 나죠. 그런데 임신 2개월이 되면은 이거 둘갑니다. 그때 가면은 엄마가 받아들인 난자 섹스를 해가지고 한 20개가 되는 버러지가 어머니 뱃속에 자국이 들어가가지고 20개 중에 한 놈만 받아들이는데 전생에 연이 가장 깊은 것만 갑니다. 깊은 간데 좋은 년만 가는 게 아니라 악한 년을 지어도 악한 놈이 싹 들어가요. 좋은 년은 좋은 년도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누굴 미워하지 마라 하는 게라. 옛날 선인은 연술 맺지 마라 하는 게라. 인생 하처의 수은을 맡겨라라. 노병납처면 나를 피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둘 가는데 뭐가 둘이냐? 쉽게 말하면 난자에서 마음의 속성 3개가 들어간 것이 이것이 어머니 난자라 하는 게 난자하는 나는 이거를 어머니 자궁 속에만 있는 그 난소인데 난소를 갖다가 세상에 그 난자라 해요. 그 자자 쓰면 안 되는데 자자 쓰더라고. 자자가 쓴다면은 논리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은 자자는 씨앗을 말합니다. 씨. 만약에 어머니의 자궁 안에 난자라는 씨앗이 있다면 뭐 때문에 섹스를 해야 됩니까? 지가 지 알 놓지. 이거 의학 박사들 잘 들으시오. 늙은이 얘기를 우습게 보지 말고 공부 좀 하세요. 에? 자자는 씨앗을 말하는데 만약에 자궁 안에 우리가 말하는 난소라 해야 맞는데 난소는 그 안에 근본 에너지를 함축하는 하얀 정액이 있다 이 소리라. 난 소락해야 되는데 실소자락이에요. 그런데 자자를 썼다 하면은 정자를 하잖아. 호르몬이 벌어질 정자를 해요. 그 정자가 쑥놈질이 붙는다는 얘기 되잖아. 이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의학 박사들은 바로 잡아야 되고
우리 로스킹 박사님께서는 이거를 모아둔 의학자들에게 좀 충고를 해 주십시오. 난자렇게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세균 바이러스나 이런 거 벌어지는 어떤 특수한 벌어지는 자기 몸에 음성 양성을 다 가지고 나와요. 지가 제 몸으로 서서 섹스를 해서 새끼를 막 낳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바이러스 세균은 자고 나면 수천 억조로 번식이 해요. 막 지가 생산하기 뿌리기 때문에. 이거 바로 잡아주세요, 박사님. 이게 둘이랍니다. 둘은 둘이 어울린다. 뭐가 둘이 어울리느냐? 의식과 잠재의식이, 무의식이, 마음의 속성 세계가 둘둘 엉키가 아니고 엉킨다는 뜻입니다. 둘둘 엉킨다. 둘둘 말린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자궁 안에 있는 난소를 나는 뭐라 그러냐. 이게 일편단심이라 이래요. 부인한테, 여성한테만은 일편단심이라 하는 난소가 있어요. 쑥놈은 없어요. 쑥놈은 개나 소나 아무 데나 수십뿌려. 자네 오늘 나의 얘기 잘 듣고 쏘기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 오늘 너무 바로 직설적인 얘기하는 영감만 내가 자네 정신이 없을 게야. 자네 눈에 미쳤다 싶을 게라. 그래 살지 마라. 자지는 자지고 보진 보지지. 그렇게 감추고 숨기가지고 뭐가 달라졌나? 인류가. 뭐 달라졌노? 소리가 빼앗는 유식한 놈들이 그래요. 날 이래서 학교를 날 있어. 싫었어. 선생님들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자기 더 나쁜 짓 하면 저는 안 그런 체 하고 아들한테 이래저래 막 때리고. 뭐가? 마음의 속성이 둘둘둘 말려가지고 삼성이 하나로 섞이기 시작했다. 삼성이 뭐냐? 의식, 잠재식, 무의식, 이 DNA라. DNA가 섞여가지고 하나의 뭐가 되는데, 임신 3개월이 되면 3을 갖다가 서의랍니다. 서의. 그때부터 설이요. 그 알아봐서 알게라. 임신 3개월에 딱 되니까 밑에 아래 밑에 뭐가 뭉글뭉글한 걸 느껴요. 잡히게 돼요. 뭉글뭉글한 거. 우물을 끓인 금에로 죽을 끓인 금에로 그런 거는 엉킨다. 이 설이다. 설이다. 우리말로 설이다. 이 설이가 서의라. 노스킹 박사님 참 배웁지는 못해도 내 밑에 애끼는 저 딸내미 하나가 나한테 노스킹 박사님을 정보를 전해줘서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 무례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발 온 인류를 위해서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알 거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종교에도 삐딱하면 너를 알라. 아니 너를 알면 지가 태어난 과정을 알아야지. 나는 이 세상에 도인을 안 믿는 이유가 도인이 되면 도를 깨달으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느 날 몇월 몇십 날 섹사는까지 다 봐요. 자기 몸의 생리는까지 다 봐요. 내 말이 거짓말이라 하면은 부처님 격전에 가면은 부처님 제자 건강경을 내게 한 수보리는 어머니 뱃속에 자기 들어가서 생태적으로 식물인간적으로 생태학을 갖다가 생기게 해놓고 자기 영혼은 시방세계 다니면서 법문한 기록이 있어요. 그 비슷한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캄캄하게 모르는 걸 자랑하고. 내가 이 말 할 때 누구한테 집중하느냐. 박사님들 세계. 박사님들 세계 진짜 박사님들 정말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임신 4개월이 되면은 이걸 우리말로 너희 이랍니다. 너희 하문을 이랬습니다. 너희 임신 4개월이 되면은 4대가 분명하면서 4대가 끝에 가면 둥글둥글한 게
사무기과 박사님들 잘 아실 겁니다. 버러지 한 마리가 들어가가지고요. 딱 요렇게 생깁니다. 코같이 생깁니다. 요 버러지 한 마리가, 이게 버러지 한 마리가 이게 자꾸 커서 발라고 솔라고 대가리로 발라고 이거 보면 봤을 겁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압니까? 특히 유교의 학자님들. 자기 태초의 조상을 갖다가 코비 잘라요. 비조렇게 해요. 코비 잘랐는데 왜 코비 잘랐는 걸 모릅니다. 비조 이랍니다. 할아버지 조자. 네? 비조. 고 얼른 오게. 참 이상한 게 뭐냐 하면은요. 나는 이 유교의 할아버지들이 태초에 시조할배를 코비 잘라서 비조락할 때 그 뜻을 알고 비조락한 줄 알았어. 왜 코비 잘랐는가 몰라요. 옛날 어른은 모를 수도 있어. 지금 내가 행하기 아는 거는 물론 뱃속에 등을 여와서 다 봐요. 자네 몸에 뭐 어디 점 있는 거 본다고. 어젯밤에 자네 누구하고 뭔 얘기한 것도 다 알아요. 지금 어디 가서 술 먹고 다니면 이상한 친구들 만나고 이런 거 다 친구 이름까지 다 한다고. 편하게 앉아. 그건 100% 거짓말로 듣고 그냥 넘어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너익하면은 뱃속에서 더한 조그마한 코 같은 버러지 한 마리가 그 완전 코라. 코 모양이 똑같아. 코. 자네 다시 생자 들어봐 나와요. 요새 그 사진 연기 자세히 나와요. 못해서 안에서 인간이 생기는 과정이 요새 천연색으로 잘 나와요. 그런데 너희 어째서 그 너희가 되느냐? 임신 4건이 돼야만 지저바 머서마가 판별이 돼요. 남자, 여성, 남성으로 판별이 나요. 이래서 너희라. 여자가 되느냐 남자가 되느냐 너희. 알을 안 낳아봐 모르잖아. 자, 박사님요. 서양에서는 원투 쓰리 포 하는 이게 한국이라는 독특한 이 조선 동이족의 민족, 동이족의 완전히 안녕이라 하는 이 동이족 조선족,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없는 인류의 최고의 언어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생태학에 대해서 숫자로 언어가 그렇게 설파가 되어 있는데도 지금 이 늙은이를 제하고 지구촌에 누구도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 미국 가가지고 원투 쓰리 포 수학 물리학 박사 받았다고 박사학위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참 나는 속으로 웃어 죽겠어요. 하나도 모르고 둘도 공과 일을 몰라요. 수학 박사들이. 공과 일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수학 박사가 됩니까? 그리고 3.1잘 몰라요. 그것도 십진법인데 모른다. 나는 일찍이 다 알았어. 환하게 다 알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온 인류여, 유튜브를 통하든 뭘 통하든 이 영감 잘 봐두세요. 믿든지 곱든지 잘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집안에 삼재 파란이 없어져요. 집구석에 불나고 뭐라고 재앙이 없어져요. 내가 그냥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코 같은 게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팔다도 나고 다라고 인간이 된 게 비조가 맞나 코비자가 맞잖아. 옛날에 태초에 우리 성인들은 이렇게 알았다고. 버러지 한 마리가 시조에서 모든 생명의 시조다 하는 걸 알았어. 깜짝 놀랄 사실 아니라.
지금 박사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이 하문에 보면은, 하문을 모르면 한국말을 하나도 뜻을 모른다 하는 말씀에 제가 얼마나 혼자 울었습니다. 고마워가지고 울었어요. 어떻게 지구촌에 내가 이 세상에 피를 토하고 혼자 얘기하는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주시는 양반이 미국에, 그것도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 내가 만나면 가서 막 붙들고 울 것 같습니다.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 조선 놈들, 이 대한민국의 놈들은 나를 아무도 못 알아줘요. 알아들어서도 아닙니다. 나는 책도 그만 썼잖아. 책을 또 문교부 장관하고 이 세상의 대통령 누구고, 각 도에 교육감이라는 인간들한테 책 다 벌고 이랬어요. 할테지도 안 보고. 우리나라 도 믿게 되는 도에서 그래도 경상북도 도지사 같은 고향인 게 그런지 김관용 옛날에 경북 도지사가 나를 사랑해서 도에 몇 번 세웠고, 이철우 지금 경북 도지사님이 나한테 몇 번 전화 왔어요. 자네라도 좀 알아줘. 자네 눈에는 고마워요. 저 지 동생 끌고 온 게. 아니다, 이 사람아. 그래 살아서는 안 돼요. 이건 아니라. 왜 지 조상이 있으니까 바깥에 비조가 있는데 왜 비조를 하나 알아야 될 거야, 이거. 그리고 양반 쌍놈 찾나? 자, 1, 2, 3, 4, 이 5까지는 전부 이 가로 씁니다. 가로 행이라 합니다. 행서로 씁니다. 이 가로 행자입니다. 이게. 왜 무채에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쓰느냐, 아까 행으로 쓰느냐, 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박사님은 잘 아실 겁니다. 박사님 지금 어디에 있느냐? 혹시 옆에 와서 까버린 놈 있거든 한번 물어보세요. 뭐 하나님 믿고 뭐 불교 믿고 뭐 종교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디 믿고 안 믿고 하나 물어보자. 당신은 어디 의지하겠냐 물어봐. 하나님 의지하고 뭐 부처님 의지하고 땅을 의지하고 있어. 땅을 믿으면 땅을 믿어야지. 에? 지랄해도 조금 지랄해야지. 어째 그렇게 돌았어. 지금 땅을 다 의지가 있잖아. 의지하는 게 종교 아니라 믿음 아니라. 땅은 어디 의지가 있느냐. 자네는 나는 지금 땅을 의지가 있고, 땅이란 이 지구는 또 어디 의지가 있느냐. 이 무중력장에 의지가 있어. 여기 무중력장에. 이게 이를 마이너스를 무중력장이라 이래요. 1, 2, 3, 4까지는 가로 썼는데 임시 3, 4까지 어째서 가로 쓸 수밖에 없는가 볼까? 한번 볼까? 하나 하면 하나님이, 둘 하면 둘러보시고, 셋 하면 세상에, 넷 하면 내려오신다. 이 사그라. 내가 이 땅에 의지가 있다. 우주 전체. 내가 나는 땅에 의지가 있고, 땅은 어디 의지했냐? 허공에 의지가 있고, 허공은 어디 의지했냐? 무중력장에 의지가 있다. 무중력장에 어디 의지했냐? 진공에 의지가 있다. 진공은 어디 의지했냐? 의지한 데가 없어. 그래서 무로 공으로도 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불교는 무공. 반야심장을 읽어봤는가 보면 없을 문자가 21개나 돼요. 그래서 내가 21석 하는 게 그 얘기라. 뭐라고? 이 세상에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 1, 2, 3, 4처럼 4차원으로 이 모든 게 존재해요. 4차원 이렇게 이거 차원으로는. 4차원이란 말을 지금 확실히 알아야 돼. 1, 2, 3, 4, 5부터는 세워요. 입 서요. 5는 다 섰다. 이래서 5개요.
5가 되면 다 썼다. 이 특히 수학 물리학 박사님한테 내가 충고를 하나 합니다만은, 저 우주에 달나라 가서 뭐 별나라 저거 저쩌고 원자 폭탄 어쩌고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사람 몸에 있는 손가락 발가락 5개인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예? 아까 얘기한 것이 브레콜 얘기한 호킹 박사지. 그 몸이 불구하게 갔는데, 그 호킹 박사 같은 양반은 수명생 공부를 잘했는데 항상 무효 공인옥 하면서 선행은 하나도 안 했어. 그래야 몸이 불구해요. 자네도 엄마 누나도 잘생겼지만 자네도 잘생겼어. 저렇다면 아버지 엄마도 좋은 일 많이 했어. 안 그러면 이제 턱이, 이게 지각이 이렇게 이 턱이 든든한 게 안 생겨요. 뭐 삐빠져 빠져 뭐 넉대같이 생겨요. 일, 2, 3, 4까지는 가로세요. 5가 딱 세워요. 다 썼다. 뭐가 다 썼느냐? 임신 5개월이 되면은 5대가 생겨요. 머리, 팔, 다리가, 팔, 설관절, 주관절 이게 5개가 분명해져요. 이게 다 썼. 그리고 수학에는, 너도 수학 아들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수학 잘하는 아들은 5를 기본 머리에 담아놓고 항상 뺐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래요. 아니 5에서 위에 1을 더하면 6되고 2를 더하면 7되고 3 더하면 8되고 4 더하면 9되고 그거 다 알잖아 그거는. 그래 수는 원래 9밖에 없어. 그래서 서양에는 태초부터 구수를 가지고 얘기했지. 서양에는 9라는 수가 없어 본래. 아리스토텔레스 탈레스 같은 사람이 뭐 안다고 그때 설정했지만 10을 모르는데 그 A급까지 몰랐는데 왜? 피라미드 사고로 이 인류의 역사가 만들어져서 그래요.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는 이게 각이 삼각이 있는데 삼각이 3각 붙으면 몇 개라? 3, 3은 9거다 9. 그래 9각밖에 몰라요. 9. 서양에 9밖에 없어 수가. 지금까지도 왜 10인가 인도에서 뭐 공부 붙이다 이지라라고 자빠졌어요. 3.14 했는데 자네 하나에서 4까지 내봐 몇이냐? 10대잖아. 그때 자네도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때 그 3.14 뭐저고 고등수학 할 때 많이 배웠어. 그런데 물어보도 안 했어. 왜 14를 비싸다 합니까? 물어야 되는데. 자네 대학 나오면 대학 교수 총장님한테 왜 대학이라 하는가 물어보도 안 했잖아. 저 한번 가봐라. 저 발가락 손가락 부수는 거 봐라. 발가락 손가락이란 말도 우리 하문이라 그래. 발고혈액이라 나무 고통을 빼주고 낙을 주라. 손고혈액 나무 고통을 덜어주고 낙을 주라. 저 써라자 내가 내 손 찍어놔서 저게 하도 답답해서. 다 썼다 이거. 5대가 다 분명해요. 그 다음에 6하면 너 6건이 딱 열려요. 이제 요건 이제 앞으로 내가 선택학 설명하면서 자세히 얘기할게요. 6하면은 6하면은 6 구멍이 열린다. 이래서 6. 아니면 10개니 6개월이 되면 아니면 솔직히 6건이 분명해져요. 7 하면 그때서 7층이 열리는데 나봐서 할게요. 이상하게 안 먹고 싶은 게 먹고 싶을 때도 있어. 왜? 뱃속에 있는 어린애가 지가 좋은 호식을 선택해요. 엄마 좀 좋아하게 하니까. 저도 모르니까 그걸 먹어요. 야목떡을. 그런데 참고로 들어두세요. 박사님 미국 장관들한테 좀 전해주세요. 임신 5개월 되고 5개월이 넘어서 6개월 7개월 됐는데 부모가 행동을 잘못하고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은 자식이 어떻게 되는 얘기를 분명히 해주세요. 6건이 열립니다. 6건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는 그 함부로 나쁜 거 보고 나쁜 거 듣고 이런 나쁜 짓 하고 이러면 안 돼요. 7개월이 되면은 아가 뭐 이식을 엄마 아버지 생각을 다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 마누리 임신시키 놓고 여기 가서 나무 여자식 이상한 짓 하는 숙놈들이 있어. 그러면 아 새끼가 그 안에 뱃속에 아가 입이 미약하고 아가 사팔떡이 돼요. 잘 들어주라고 이거는.
누구도 이런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또 세상에 지 형제고 지랄고 다 하나도 다 안 보고 부모고 지랄이 없고 만날 처음에 얼마나 좋다고 이렇게 짜싸는 지랄을 못 이기다. 이래 내시게 돼요. 아들 이래야 돼요. 뭐 바로 것도 못해요. 7일, 7식일 있어 그래요. 시계도 다 알아요. 만약에 임신한 부인이 지가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 나쁜 짓 했다 하면은 더 이상 볼 게 없어. 오장육부가 그때부터 괴상하게 생겨요. 잘 들어 돌아온 인류는 어느 누가 이렇게 적설주화를 한 사람이 있노? 아무도 없다. (8개월이) 되면은 팔식이 열리는데 8개월 되면은 우리말로 함장식이란 게 장식이 열려요. 과거 전생을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과거 세상에 배우다는 영어 불어를 절정하고 줄줄 외우고 우리 손녀도 그랬거든. 그게 병인 줄 몰라요. 세상에 사실은. 잠깐 장식이 열려가지고 자기 전생에 영어를 했으면 영어 노래 불렀으면 김무신 유명한 너 지금 태어나 서울에 지금 노래 불러요. 벌써 태어나가지고 유명한 그 우리 가요계에 유명한 박사님 하나 있었어. 참 제일 잘 오래 부르고 이런 분이 있어. 태어나서 지금 서울에 있어. 전생에 물리학을 했으면 남에서부터 수사 다 풀어요. 그런데 내가 천재 자식이나 손자를 가진 분들에게 경고합니다. 이래서 이 늙은이 얘기를 잘 들어두세요. 아무리 인류 역사상의 천재가 우리나라도 많이 왔다 갔어요. 세계적으로 천재가 많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뭐냐, 인류 역사상에 천재가 만들어 놓은 물건은 우리 자동차나 전기나 뭐나 이게 바보가 만들었어. 그리고 천재는 몇 살 때까지 소문이 났지만은 10몇 살 넘으면 소문이 없어. 왜? 바보가 돼요. 여기 13살, 4살 성정이 쉽게 말하면 사춘기라고 하는데 성정을 알게 되면 자지가 서고 음부가 자꾸 스물거리는 걸 지금 느끼기 시작하면은 캄캄해져요. 이래서 옛날 성인들이 결혼을 그렇게 못하게 했다. 한 번 오르고점을 일으키거나 성정이 일어나면 하늘에 맑은 하늘에 구름 낀 것 해가지고 이 시기에 캄캄해져요. 깜짝끝이 다등이 몰라요. 아홉 칸인데 9개월을 구를 갖다가 9칸입니다. 9은 9 구멍이 커진다 이 소리입니다. 이건 경전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쑥놈은 9 구멍밖에 없습니다. 그 9 구멍 가진 이 남성네들이 조금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성기가 대단히 좀 편리한 건 있어요. 그런데 9개월이 되면 장식이 열려요. 장식. 함장식보다 더 큰 장식이 열리는데 장식이 열리기 때문에 세상 만사를 깨닫고 알고 하는 건 전부 다 확 열려요. 그런데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해서 그대로 이 세상에 가져놓으면은 우리 역사적으로 유명한 양반들이 많이 계시는데 천재들이 있는데 배우지도 않는데도 글자를 다 아는 거 이런 거 네가 봐도 나는 그렇잖아. 학교를 안 갔어. 근데 왜 수학 물리 붙이고 그거 다 아노. 아홉이란 말은 9 구멍이 커진다 이 소리입니다. 사람 몸에 붙은 9 구멍은 7 구멍하고 안입이 서지 6근에다가 요걸 목구멍 가는 이유가
밥구멍이 하나 있고 기관지가 둘이 붙었어. 이래서 9구멍이 돼요. 그래서 목구멍 캐요. 오늘 자네도 목구멍이란 말 인지 알다가 가요. 이걸 목구멍이라 하는데 왜 구멍이라 하는 걸 몰라. 9구멍이라 하는 걸 몰라요. 자네가 하버드 대가 아니라 옥스퍼드 대가 세상에 유명한 대학 가서 1000만 년 공부를 해도 알 걸 하나도 모르다가 죽어요. 내가 이게 답답한 기라. 손가락 발가락이란 말 모르지. 얼굴이란 말 모르지. 자네 얼굴은 굴밖에 없어. 얼굴이 맞잖아. 박사님, 6, 7, 8, 9, 이건 6 전부 다 쉬웁니다. 전부 섭니다. 6, 7, 8, 9, 다 섭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10수까지, 6에서 10수까지를 이걸 뭐라 하느냐. 요거는 기본수라 이래서 기수라 하죠. 이게 수학의 기수 이랍니다. 기수. 기본수라 이래서 기수라 하는 이유가 왜 기본이 되느냐. 붙이면 되는데. 하나, 둘, 서, 너 다시 더 붙이면 그 숫자 다 나오는데. 이걸 뭐라 하냐. 붙어서 됐다. 이걸 성수라 합니다. 성수. 붙어서 됐다. 이래서 성수라 해요. 성수.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도 정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태어난 사람은 대체로 가정이 든든하고 어째 살아도 편하게 살아야 사는데 6, 7, 8, 9그래 저짝에 위에 태어난 사람들은 좀 힘들게 어렵게 다 살아요. 왜? 뭐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안 넣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래서 그 앞으로 나한테 사주라도 풀어가야 밥 처먹고 살고 싶은 사람이 나한테 하면 열흘이면 답이 와요. 저만한 건 간단해요. 그건 무식하면 무식할 수 좋아요. 유식하면 못해 먹어요. 너는 막시부리 맞추는 지가 맞아요. 왜 네가 맞추나? 지가 맞아요. 나는 네가 아는 생을 막 아까 입에 나오자 씨부리뿌리. 지가 다 그럼 자네 말 중에 자기하고 이미 유출하기 때문에 이미 유추의 언어 망발이 점이다. 이미 유추의 철학한다는 뭐 보는 양반들 숫자가 하는 거는 그건 이미 유추의 논리, 이미 유추의 이미 연합이라 해요. 또 왜? 그다 숫자로 맞추기 때문에 연합은 언어 망발이 우리 운명학자라. 그 죽으면 다 지옥 가요. 언어 망발이기 때문에. 자, 박사님. 열악하면은 열고 나오나 열 살 되면 태어나잖아요. 이 태어날 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온 인류는 꼭 들어두셔야 되고 특히 여성님들은 꼭 내 얘기를 들어두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술이 발달했다 이래가지고 나무 배나 나무 시체를 자연스러워 그야말로 천생으로 하늘로 자연스럽게 생긴 몸을 갖다 시 맘대로 째고 바꾸고 막 정형도 하고 이발광 하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다가 살다가 기구하게 살다가 갑니다. 코가 났다고 해서 내가 말뚝을 박아서 세운 사람도 참 많은데 세상에서도 화목하게 못 삽니다. 집안에 돈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부도 다 납니다. 또 눈도 손으로 이렇게 뭐 또 도랑을 파가지고 이러는 양반들도 내가 이 정형외과 이사님한테 미안하지만 자네들 그러면 안 된다. 다치가지고 자연인은 어쨌든 자치가 잘못되면 고치죠. 어? 자기 자연을 가지고 태어나면 건드리면 안 돼, 이 사람들아.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새 여자들 말이라 이렇게 웃기다라는 여자들은 무식한 여자들이 이 나쁜 놈들이 또 말을 만들었어. 이쁜이라 하는 말이 나오거든. 자기의 한 사람이 이 아내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런 쑥놈이 나만 좋다 해야 되는데 딴 여자 좋아할까봐 싶어가지고 알을 놓으면 자궁이 이만해준 줄 알고 알을 안 놓으면 만날 옛날 그 지저밭 때 그 성질 가지고 있을 기다 하고 배를 자꾸 째가 나요. 배락 끝이 유방암 걸려요. 야 이사놈들아
이 사무국회 이사 너 들어라. 우리가 손가락을 다치도 여기 가로토시 선대. 자궁을 끊지 무죄되는 줄 아나? 벼락끝이 유방이 탈나요. 부득이하게 제방절개를 안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 난 그걸 또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냥 자연분만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낀데, 그걸 가르쳐줘야 될 낀데. 그만 웬만하면 너 어디 뭐 본게 뭐 아이고 뭐 어쩌고 아는 건데 뭐 어쩌습니다. 우리가 뭐 폐해됩니다. 아가 어쨌든 이래가 자꾸 수술직이잖아. 수술직인 이유는 난 알아요. 너들 그 보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보험은 수술하면 현찰 안 되는 거 내가 알아요. 의사가 운영하려고 병원 운영하려고 너들이 그러가 내가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은 인생을 조지면 되나? 그게 의사의 길이냐? 우리 이래 살지 말지. 나는 고백한다. 나는 이 세상에 종교인들이 하는 짓, 운명 모는 저만한 이런 철학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심리를 가졌다면은, 또 특히 우리 종교인, 내노란 도사라는 양반들 내가 나쁜 정신을 그대로 받았다면은, 난 세계 제일 갖는 까불어. 뭐, 일면 머스크까지 돈 많다고 까부는데, 내 며칠 전에 저 집에 갔다 왔어. 일면이 내 만나려고 해요. 너 나 만나야 된다. 내가 돈이 없으면 자네한테 좀 돈 나올게라. 그땐 줘. 그러면 그러지. 나는 운명 보고 뭐 보고 이래가지고 또 아프고 저거 내 천안에서 유명한 도사라. 병 고치는 도사. 침으로 유명하고 내가 침 쓴 것도 있고 지금 아들 배우잖아 지금. 손만 가도 병이 났어. 암도 병 나. 손만 가면 암이 없어져. 사진 찍으면 없어. 있는데 찍고 왔는데 없어. 이거 장사 안 했다고. 내 책 읽어봤는 거 몰라. 이거 보면은 그게 마음에 소망 하모니하게 봐도 노무현하고 보라고. 그 대통령 지금 어떻게 죽을까지 다 얘기하는 거 보라고. 내 복치 안 받았다고. 그분들이 안 주면 내가 안 받아요. 받질 않아요. 내 손자들 잘 되라고. 정치가 저놈의 새끼들 봐라. 국가들 집안들을 막 썩어 이러거든. 대중이 봐래. 대중이 아들 큰아들 떠보잖아. 알지? 송합이지? 김대중이 알잖아. 너머의 큰아들 죽제된 줄 알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대. 남의 돈을 추상같이 무서워해야 돼요.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자, 박사님. 10달 되면 열이랍니다. 열고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열고 나온다 이런데 10달 때 아니 임신할 때 될 수 있으면 자연산 하도록 권해 주십시오. 서양이나 우리 동양에도 엄청나게 지금 유방암이 많습니다. 분명히 주마 자궁에 이 자궁을 건드리게 되면은 반드시 여기에 이 유방 결핵이 여기에는 인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한때 제일 좋아했던 그 제 거린 여사, 케네디 그 양반 한 사람은 그분을 좋아했더니 끝에 가서 이상하게 그 뭐 돈 많은 여자하고 남자하고 사다가 끝에 이 암으로 갔어. 온 인류 여성은 아십시오. 제발 좀 자연분만 하십시오.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은 애가 첫째 어째 되느냐. 자립성이 강합니다. 자립성.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해서 독창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겠다는 창조성이 강렬해져요. 이놈의 세상이 돈밖에 모르는 경제동물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자연유산이라는 건 이건 병이지만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가서 배를 째가지고 하면 안 되거든. 저절로 알을 낳으면 그 아들이 다 건전해요. 특히 부모가 유방암이 안 걸려요. 그래서 박사님, 동양에서 하나 둘 이 박사님들 말씀하십니다만은
동상만이 우리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인데 이 그 숫자의 언어의 뜻이 뭐냐? 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말하는 인류 생태학이라 하는 말씀으로 내가 정의를 해 둡니다. 제발 요걸 우리 박사님은 이 세상 후세 사람들한테 잘 전해 주십시오. 동양에는 이렇게 하나 하면 첫날은 하나만 하지만 이 임신 2개월에는 반드시 그때 이슬처럼 뭐가 하나 맞춘다. 우물물한 게 맞춘다. 서익하면 뭔가 서린다. 너익하면 4대가 생기고 5하면 5대가 생기고 6하면 6건이 열리고.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자세히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우리 몸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걸 지금부터 설명을 잘 할까 합니다. 인류의 지금 역사 속에서 아무리 지가 유명하고 박사를 하더라도 아니비 설치 유권이 어째 생기는 걸 모르고 의학 박사들이 특히 신경학 박사, 의학 박사들 신경학 의학 박사들도 사람 몸에는 12신경이 있는데 왜 12신경이 모른다고 해요? 박사들이 모른다고 해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의학 박사님들도 어째서 사람 몸에는 12신경이 있게 되는 걸 자세히 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잘 들어두세요. 지금부터 생태학 얘기를 합니다. 이 생태학을 잘 알게 되면은 우리 한문에서 많이 이 세상이 철학가 좋아하는 학교 있잖아요. 이 학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가를 잘 아는 시간도 됩니다. 사람의 생태학을 모르고는 저 학자의 뜻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처음에 마음의 생원설에서 저녁 노을 빛의 세 가지 3차원으로 변이되는 현상을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으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이 오늘날 현대의학에서는 DNA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주 물리학으로 갔을 때는 양전기, 음전기, 중성자 이래 돼요. 이 이치가 꽃이나 뭐나 다 똑같이 그런 현상, 꽃을 피우는 것도 그래요. 이래 벌어질 때 보면은 싹이 나서 벌어질 때 보면 양잎이 벌어져 가지고 줄기가 복판에 올라오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인간 몸에 신경세포가 커가지고 우리 뇌 세포 구석구석이 만들어내지는 그 얘기를 지금 내가 자세히 할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정자가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난자락하는 저기 화학 버러지 한 마리가 이거 팔다리 나오고 이러면서 들어가는 얘기인데 마음의 속성 세계에는 마음의 속성이라고 지금 분명히 잘 적어 둘랍니다. 속성. 마음의 속성이 뭐냐? DNA인데 의식, 무의식,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을 마음의 속성이라 한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얘기 중에서 지금 잘 참고하셔야 될 어른들은 학교에서 아들을 교육시키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의식 합장이 아니고 의식을 갖다가 자꾸 쉽게 말하면 세뇌를 시키는 작업을 해서 아들이 다 미쳐 있어요. 지금 현재 전부 정신병자 다 되어 있고 자폐증이라 하는 무슨 병 다 걸리가 있어요. 80%가. 천에 만에 하나 자폐증 안 걸린 아를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자폐증이 뭐냐? 첫째 지적장애. 생각하는 게 사고가 집어들어라. 그 다음에 행동장애. 집어들어 행동이에요. 거기 지 스스로 자제를 못해요.
자, 여기서 마음의 속성 중에서 의식계, 20개. 이 20개로 가는 게 뭐냐면은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마음의 속성 3개가 정자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하나는 대부분 어디로 머리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머리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이 머리로 올라가는 이거를 뭐라고 이게 고대 친구학에서는 이 동맥이라 이랍니다. 동맥. 이 맥자를 한학에서는 자꾸 학교 애들은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 맥자를 가르치는데 이 맥은 파닥파닥 뗄 맥자입니다. 손가락 뗀다 손가락 조자입니다. 이게 그 맥자가 아닙니다. 신경맥자가 이래요. 신경맥자는 이래서 이랍니다. 신경은 쪽쪽 꺾여 있어요. 실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동맥이 있는데 동맥은 20개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면은 머리에서 내려오는 대뇌에서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오는 이 신경이 이걸 동맥이라고 합니다. 동맥은 뭘 하냐면 20개를 다 관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고대 친구학에서는 음양오행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동맥이란 맥 자체가 20개를 관장하고 있다. 20개면 어떤 20개면 이걸 쉽게 말하면은 동맥은 모든 운동신경계를 다 관장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운동신경계를 다 관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척추가 고장나거나 머리 경추가 달라면은 대부분의 반신불수가 되고 사람 몸을 못 써요. 자, 여기서 내가 잠깐 보충 설명을 자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운동 가면은 이 세상 사람은 육체 가지고 자꾸 들고 뛰는 걸 운동인 줄 알아요. 왜 지 몸에 피가 돌고 심장이 파닥파닥 뛰는 그 자체가 운동인데 그게 무슨 이런 운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리고 우리 생각 움직이는 거 밤새도록 자네 고뇌하는 거 이게 전부 운동이라. 이게 전부 동맥이 관정해요. 이게 마음의 속성 가운데 20개가 관장하고 있다. 이 소리를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음의 속성 가운데 20개가 있고 20개는 몸으로 들어가서 척추로 올라가는 게 있고 하나는 앞으로 배로 가는 게 있습니다. 배. 이 배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배로 올라가서 저 머리로 또 올라갑니다. 입까지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인맥이랍니다. 인맥. 이 얘기는 우리나라의 조그마한 나라의 한의대학이 11개인가 돼요. 12개인가 11개 되는데요. 저 한의학 박사들 얘기 잘 들어두세요. 제발 모르면서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제발. 당신들은 황제내경 소문영충이 어문을 읽도 못해요. 그걸 내가 다 이미 유출해가지고 지금 책으로 다 내놔서 우리 누구나 읽으면 되도록 해놨어. 지금으로부터 BC 4500년 전 기록을 읽을 사람이 누가 있어? 거의 점자로 되어 있는데 이 인맥이 있고 동맥이 있는데 인맥과 동맥은 20개 이렇게 했어요. 분명히 이 인맥만은 무의식계라. 무의식계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소리입니다. 무의식계.
무의식의 요구는 바로 이 성기에서 시작해. 다 성기에서 시작합니다. 성기에서도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성기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이걸 분명히 잘 아십시오. 이 세계에서 나는 일본 문화를 동양 문화의 꽃을 다 피운 나라라고 내가 극찬을 자꾸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자의 이 성기를 갖다가 헤엄으로 바로 적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헤엄. 이게 헤엄이 고대 동양 친구학에서 인체 생체학을 설명한 고유명사라. 헤엄이. 남자는 어디가 되어 있느냐, 헤엄 거기 전립선이라. 전립선이 뭐 하는가 하면 사정할 때 푹 쏟아지는 바람도 거기 가는 길에 떠난다 아니라. 여자는 뭐가 되어 있느냐, 거기 음핵이라. 쉽게 말하면 자궁이라. 자궁을 왜 헤엄이라고 하는 게 맞았느냐 하면은 정확하게 맞거든. 헤엄이. 이게 고대 친구학에 있는 말씀이라. 고유명사라. 헤엄이. 헤엄이 뭐를 했자, 뭐를 했자, 헤엄. 마음이 다 못아졌다 이 소리라. 뭘 했자, 마음이란, 마음에서 마음, 음자라 지금. 헤엄이란 말이 마음이다. 마음이 다 못아졌다. 헤엄이라 해요. 이게 정확한 게 뭐냐 하면은, 나를 제하고는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난 못 봤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경험한 말을 속임없이 세상에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손자한테 누구한테 일러줘요. 특히 여자의 성기를 보고 성기 성행위 하는 그 행위 자체부터도 자기 몸과 마음과 의식이 다 그 안에 녹아 들어가는 건 말할 것도 없잖아. 자기 모든 것이 몸과 마음과 모든 깨닫고 하는 각성까지도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자한테는 꼼짝을 못해요. 누구든지. 남자는 특히 더해요. 여성에게만은 그 일편단심이 있어가지고 그 난소라는 게 있어. 난소의 속성이 어떤지 하면은 아무나 안 줘요. 미국의 서양에서는 몸 파는 여자를 갖다가 제일 천하게 여기는데, 거기 인류 모성에 의해서 비롯된 그 윤리가 아니라 이 헤엄에 마음이 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마음이 들어간 게 뭐냐면 마음의 속성 3개 다 들어갔지. 의식, 잠재식, 무의식이 다 들어갔어. 그래서 성기 밑을 그 갖다가 헤엄을 한 게 정확한데, 우리나라만은 아직도 이상한 소리, 그 성기니 뭐니 이상한 기식인 듯 소리 하죠. 사람이 그 기계라, 네가 기계라? 성기라? 그 기계라, 그게? 기계 기자를 왜 써놓은 거다가? 네가 저 기계냐? 무정물이냐? 그 말을 써야 되지 않지? 생각도 안 해보니 이게 문학 박사라 하거든. 하기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어. 뭐냐면은 지 남편 보고 오빠라 하대. 아 그럼 남매가 막 붙어 사네. 자네 시대 그러시더라. 남매가 막 붙어 살아요. 하기야 또 딸년하고 막 붙어 사는 게 예사로만 살고 있는 세상이 그게 한 30%가 넘어요. 이 끝이라. 이건 끝이라. 그거 다 볼 건 없는데. 박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게 헤엄이라 하는 말로 바꿔주라 하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왜 헤엄이 되느냐? 남자의 그 마음으로 만들어진 정충이 그게 하나의 마음의 덩어리인데, 의식, 무의식, 잠재식이 그 속으로 싹 들어가니까 헤엄이 맞지 않습니까? 남자의 어디 그걸 받아들이는 구멍이 어디 있어? 사철하는 것만 있지. 어디 있습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것만 있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항상 외도라 합니다. 외도. 바깥으로 나가니까 싸니까 외도를 그렇게 좋아해요. 개고 뭐고 짐승도 안 가려. 막 해요.
자, 여기서 인맥을 알아야 됩니다. 인맥은 글자 그대로 인맥은 지가 모든 맥을 남마타가 있다 이래서 이거는 무의식계를 다 관장하고 있다. 그 무의식계 관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네가 만약에 안에 간이나 심장이나 밑에 위장 장기가 우리 피부 이런 거 같으면은 뭐 조금 잘못 먹으면 아파서 못 견뎌요. 이게 무의식에 대해서 먹어도 여간해서 웬만하면 뭐 그냥 다 사기요. 짐승거라고 온갖 그 나쁜 거 먹고 그냥 그 소화 잘 시키는 거 뭐라고. 그게 인맥이 돼서 그래요. 배 안에는 이게 좀 인맥으로 돼 있어. 그래 이거를 더 자세히 심과학적으로 논리를 들어가려고 하면 간이 없고 어쨌든 크게 건줄기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맥과 이 동맥이 인맥과 동맥과 대맥이 여기서 성기에서 들어가고 요 배로 올라갈 때에 여기 따로따로 가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등에 있는 동맥이나 인맥은 요게 옆에 또 따라가는 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맥입니다. 요것이 산맥이 같이 갑니다. 여기 지금 전기도 큰 공장에 가면 전기선이 3개가 돼 있어. 3개가 있면 안 돼요. 특히 자네는 잘 알아두라고. 내가 자네 차 막는 데서 그 밑에 발전기가 안 된다 하는 게 뭐냐면은 우주에서 쓰는 땅에서 내려오는 눈에 안 보이는 전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기는 원래 우주에 꽉 차 있어. 자네 착각하면 큰일 나요. 발전한 게 있다. 그거는 우리가 끌어서 그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이치지. 전기 자체는 우주에 꽉 차 있어.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사람 몸에서도 인맥과 동맥과 대맥이 있고 대맥이 있는데 대맥이 불가사의한 게 뭐냐 하면 요소 잘 들어야 육근이 생기는 이치를 알아요. 이게 배에 올라가서 배꼽이 있는데 이 배꼽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배꼽 제자를 이것에 쓰려고 하면은 일반 사람은 좀 한분 모르는 안 배운 사람들은 대단히 어려워요. 이게 배꼽 제자가 이게 제자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랬어요. 쟤를 뭐라 그러냐 신걸이라 이래요. 신걸. 신걸이란 말은 정신의 대걸이다 이 소리라. 대걸. 정신의 대걸. 자, 어째서 정신이 대걸이 되느냐? 더불어 동맥과 앞으로 가는 인맥이 대맥과 더불어 올라가도 대맥이 요 가서 요 연결한 데 있어 요런 요렇게 돌고 요선 요렇게 돌아요. 덤에 가면은 동맥이 있는데 동맥에서도 동맥과 배꼽과 뒤에 명문이라고 하는데 명문, 목숨문, 목숨의 문, 이 명문에서 같이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 때에 여기서 3개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반대로 돌고 이렇게 반대로 돌아요. 이 반대로 도는 이 대맥의 불가 사이로 눈, 코, 귀, 콧구멍, 눈썹이 양쪽으로 벌어졌어요. 인간이 어떻게 눈, 코, 콧구멍까지 양쪽으로 양면으로 벌어져 있는가 이걸 알려고 하면은 침박을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인맥과 동맥이 같이 인맥이 올라가면서 양쪽으로 산맥이 양쪽으로 벌어지니까 여기 올라가면은 6개 구멍이 뚫히는 이치가 여기 있다 이 소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6권이 2, 3은 양면이게 2, 3은 6이라 그래 6권이 벌어졌다 이 소리라. 그것도 양면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양면으로 벌어질 때 이 학자와 똑같은 기력이 뭐냐면 내 안에 간내 중내가 있어. 중내 간내 간내 중내가 있는데 간내 중내가 보면 갈 때 이 전부 신경이 가서 양쪽으로 꺾이요. 꺾이는 그 이치를 잔내, 우내, 간내, 중내를 이 학자에 여기 써놨어요. 위에. 이게 하문학자들이 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하문의 학자들이 만날 상여무자에서 자연의 우주, 자연의 현상을 보고 글자 쓴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글자도 무수하게 많지만은
특히 정신세계성 글자, 신령경자나 이런 거 보면은 인간은 내 두뇌, 내 구조를 갖다가 정확하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요 옆에 요 밑에 있는 글자 이걸 육효 효자라. 육효 효. 이게 효자라. 효자. 이걸 효자. 육효 효자라 하는 게 이 육경신이 뭐지? 요 육효가 이게 육경신을 해서 통달하면은 뭘 사람도 보면 다 환하게 알고 신통이 야 천리밖에 소리를 막 듣고 천리밖에 뭘 막 보고 막 이래요. 육효가 열린 사람이 그래요. 육효는 뭐냐면 간내 중내에서 있는 육근이, 그래서 육근이 양쪽으로 엮고 설키고 이래 상하로 얽히고 설킨 거를 하나로 엮어서 다 본다 이 소리라. 우리는 눈으로 보기만 하잖아. 도인들은 듣고 맛보고 알고 다 해요. 우리는 미안하지만 그런 보기만 그냥 자네는 나 보기만 해요. 소리 못 들어요. 귀로 막 보고 느끼고 다 해요. 냄새 맡고 다 해요. 감각으로도 다 해요. 이게 육신통이라. 도를 통하면 육신통이 일어나는 게 그 소리라. 감각으로도 다 해요. 그래서 일본의 말에 사무라이 중에서 내가 제일 자도이치를 제일 존경하는 어른인데 대보살이라고 하면은 일본의 사무라이 있는 저기 깡패 새끼들 전부 다 때리잡아 보니 이거분이라. 혼자 나와서 눈이 멀었지만 손까지 다 때리잡았다고. 수천 명을 다 죽였어. 눈이 없는데 그걸 몰랐어. 코로 냄새로도 다 보고 다 알고 다 깨달은 걸 몰랐고 귀가 소리로서 다 듣고 다 보는 걸 몰랐는 게라. 눈보다도 소리가 더 귀로 듣는 게 더해요. 귀로 소리 듣는 상하 좌우 없이 360도 방향에서 오는 거 다 보고 다 알아요. 눈만은 여기서 3분의 1밖에 못 봐요. 냄새로도 다 알아요. 코로 냄새로도 사방으로 다 쓴다고. 노석king 박사님, 너무 어렵게 난해한 것지만은 박사님은 절대적으로 믿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개인의 사유 생각하는 사고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고서에 다 있고 경전에 있는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이 세상에 알아듣기 쉽게 하는 데는 제가 쉽게 푼 언어를 씁니다만은 그 내용의 뜻은 삼세저불이 말씀한 거라는 꼭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마지막 마치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박사님. 한국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 세계의 모든 석박사들이 지금 뭐를 캄캄하게 모르느냐. 이자는 이미자입니다. 이미라는 거 아시지요? 쩌다 달다 쩌다 느끼는 여러 가지 감성하는 거 아니십니까? 이미. 어? 이하고 이게 무량이자입니다. 한량 없는 뜻이다. 한량 없는 뜻이 뭐냐? 뭐 어떤 한량, 지금 현재 전기라 하는 걸 가지고 지금 현재 네 컴퓨터 그 전기 없으면 꼼짝 못한대. 네가 날 보고 생각하는 게 각성 없으면 꼼짝 못한대. 그러면 전기만은 얼마나 무량하냐 뜻이. 어? 그러면 그보다 더더욱 전기가 마음대로 요리하는 네 깨닫고 하는 각성은 또 어떻게 불가설이지. 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미 이자지만은 이미 이게 무량이 있잖아. 무량이 한량의 뜻을 가지고 있다. 무량이. 에? 그래서 이는 이걸 다 우리 조선말로는 그냥 뜻이라 해요. 뜻 이래요. 난 뜻자 이래 쓰는데 뜻이라 해요. 뜻을 뭐라 했느냐. 일체 삼세 재불이 다 깨닫고 아는 각성을 뜻이라 한다고.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어느 문자품에서 자세히 설명해 놨다고. 모든 언어나 사물에 가지고 있는 뜻은 삼세제불의 각성이라고. 그걸 열애장이라 했어. 이걸 열애장. 열애장인이라 이랬는데 열애장. 깨닫고 하는 각성 속에
부처님이 깨달은 그 열애장이라 하는 그 각성, 일어나는 청정 묘가 그 각성자를 열애장이라 해요. 그래, 열애장이 그게 바로 뜻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열반경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드린 호킹 박사님, 아니, 로스킹 박사님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가 먼 훗날이라도 만나면 큰절 올릴게요. 제발 좀 지가 오늘 3일간 마음의 생언설하고 오행의 생언설과 더불어 오늘 생태학에 대한 얘기, 이걸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해가지고 온 인류에게 잘 깨닫게 해주신다면은 3세 재벌이 나보다도 더 반갑다고 칭찬하시고 머리를 반드시 만져주실 겁니다. 박사님, 뵙지도 못한 어른에게 양해도 안 구하고 함부로 고명을 거명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는 고생하라고 밖에 안 가르쳐줍니다. 무진난행고행을 하라. 끝도 없이 남을 해서 희생하고 네 목숨과 생명과 재물을 남주는 여을 살다가 죽으라. 근데 그 뭐 조금 어쨌다고 해서 뭐 안 꺼도고 공부 안 하고 뭐 그게 뭐 대단하겠어. 그래. 그러고 저러고. 오늘 며칠간 잘 들어준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온 인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넓은 이 얘기가 유튜브로 나가거든. 제발 잠깐이라도 잘 경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